사실 이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는 저 속보 내용보다 오히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그로부터 6시간 전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가 잠행 중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혁신위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의정 활동을 보고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큰 결단을 앞두고 그런 사전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예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글쎄요, 이 만남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살퇴를 결심했는지 혹은 그 전부터 결심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다만 있는 그대로만 보면 오늘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정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김기현 대표. 가장 큰 책임은 김 대표의 것이 아닌 여일 가시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 김 대표가 사퇴 얘기 나와서 당황했다. 내 거취 얘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 대표 거취 얘기 많이 하게 됐다. 당내 중진이 주선했다는데 이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글쎄, 아무리 이리저리 좀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지금 현재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그것도 더군다나 본인이 거취 문제를 상의한다? 그렇다면 우선 드는 생각은 그럼 둘이 같이 탈당하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랬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김기현 대표의 평소 책임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아마 마지막으로 본인이 대표직 사퇴나 이런 걸 결심하기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탈당을 막는다든지 하는 뭔가 공로를 좀 세우고 본인의 책임론을 약간 사면받고자 함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회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탈당 직전, 신당 창당 직전입니다.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무슨 우회하도 회군처럼 돌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정무적 오판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정무적 오판을 최병무 의원과 신지혜 의원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꽤 많이 활동을 하시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인데 두 분 다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셨거든요. 설주현 변호사님. 네. 일단 팩트는 두 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상상하고 여러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를 오늘 비공개로 만났다. 그리고 오후에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근데 이제 만났던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서로 거취 얘기를 하게 됐지만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많이 했다.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일단 뉴스가 몰입이 돼버려. 이슈가 계속 정치권의 이슈가. 그럼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불출마까지 포함된 어떤 본인의 어떤 이 대표직 사퇴였다고 한다면 오늘로서 그냥 마무리가 되면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최병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출마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거 관련한 계속된 논의가 된다면 또 뉴스가 또 국민의힘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김기현 대표를 제가 옹호를 해드려야 되나 어째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모종의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저는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건 뭐였습니까? 희생이라는 주제 하에서 영남권 중진들의 어찌 보면 퇴진론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어떤 영남의 중진,
이거 다 나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이 자기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남권 신당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의 만남이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에 있어서 이후의 그림과 어찌 보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뭐 당대표 사퇴한 것도 사퇴한 거지만 자맹 중에 외부와 연락을 끊고 근데 그중에 만났던 사람이 알려지기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유일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 과거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춰 왔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비빔밥 값이 올라갈 거예요. 아 진짜요? 특히 우리 이준석 대표님 당선되신 후에 시중에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비빔밥 말씀하셔서 진짜 비빔밥 값이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비빔밥에 들어갈 고명이 자꾸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비비는 걸 제가 좀 잘 하니까 그런 일들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배 타고 끝까지 잘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필요한 역할들 이렇게 해서 잘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시도록 할 테니까 오늘 따릉이 타고 오셨다면서요. 그래 울리더라고요.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해보시죠 한번. 두 사람의 2년 전 모습 잠시 보고 왔고요. 앞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명확하게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사표를 던지기 전에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간명하진 않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시나리오를 짜보면 첫 번째, 아까 최병무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탈당을 막고 마지막으로 대표로서의 역할을 세우는 전략이다. 두 번째, 이렇게 어쨌든 당 내에서 여러 압박이 있고 울산 출마 보장 못 받을 바에야 이준석 전 대표 손잡고 뭔가 울산의 무소속 출마나 새 출발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2번을 생각했다면요. 그거는 정말 김기현 대표는 배신자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이어서 설마 김기현 대표가 2번을 생각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1번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이준석 탈당을 막으면 뭔가 보수 분열의 보수 분열을 예방했다고 하는 공로를 세워서 뭔가 자신의 책임의 일정 부분을 좀 그걸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거였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녁 무렵에 이렇게 당대표직 사퇴를 내놓은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1번이었다 할지라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감각이 참 진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천하용인의 첫 번째 천하람 순천 위원장 전남 도당 모임에서 자신은 내년 4월 총선에 순천에서 출마하겠다. 순천이 이번에 인구가 늘어나고 갑과 을로 쪼개지는데 젊은 층 유권자들이 더 많은 순천 을로 출마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이 전남 도당 위원장, 같은 자리에 있던 전남 도당 위원장의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날 것이다. 천하용인조차도 같이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뭘 하려고 했다? 이것도 보면요. 참 제가 봐서는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대표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전혀 감흥도 없고 개운하지도 못한 뒷맛이 남는 좀 찝찝한 그런 꼴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 신재호 의원 판단은 둘 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난 배경은 김기현 대표가 1번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1번을 생각했더라도 그거는 좀 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다 간명하게 해석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사실은 뭐 저기 2번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쨌든 차선 변경이 빠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고 새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예정돼 있던 자리였고 본인이 자기 거취를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더 많이 얘기했다. 이런 설명인데 설사 그 설명이 사실이라 예정됐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 그게 이제 당 안팎에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났을까? 그 점은 조금 의아해요. 사실은 1번도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막고 마지막 공을 세우려고 했다면 진작 움직였어야죠. 지금 본인의 대표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설득하고 이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진즉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말의 수위를 높이고 행동의 수위를 높일 때 만나서 설득하고 뭔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외면해 왔거든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무적으로 오늘 만남의 자리를 그렇게 그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치밀하게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 공이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다소 세밀한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시나리오는 정리하고 원래 좀 얘기를 할게요. 최병우 의원님.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아까 화면에 봤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 여전히 좀 나름 괜찮은 관계인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고.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좋지 않은 사이인데 자맹 중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전직 이준석 당대표를 만났다면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반대, 품어야 된다 아니다. 혹은 뭔가 혁신에 김기현 대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생각은 김기현 대표는 아니다. 나는 혁신 대상이 아니고 울산 지역구는 꼭 지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곧바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 물론 전직이지만 이런 갈등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당연히 판단이 되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김기현 대표가 잘 알 거예요. 예.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달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를 해야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는 잘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대표직만 내려놓고 내년 총선 불출마 얘기는 거론을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또 저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뭐 본인 얘기에 의하면 한 보름쯤 뒤에 이제 탈당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때로는 여기서 헤어져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잠시만요. 헤어진다면 어떤 계획이 헤어진다는 있는 거는 겁니까? 본인이 탈당까지도 충분히 각오하고 지금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물론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권당 대표였던 사람이 그 본인과 가장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뭐 거의 야당 빼놓으면 대척점에 있는 여당 내에서 그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뭐 본인 거취가 달려있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일 것이다라는 예. 관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김기현 대표가 곧바로 대표직 내려놓으면서 대통령을 들이받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한 아마 불쾌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최병무 의원 말씀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최병무 의원 말씀 중에 2번도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아니 들어 그러니까 예. 원래 1번으로 생각하고 만났는데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예. 근데 1번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무적인 감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런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떤 의미라는 걸 이준석 대표는 금방 간파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얘기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저런 2번과 같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저 입장을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항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어떤 물밑에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장지현 의원 김기현 불출마 대통령이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고 불출마하는 그 의사를 저는 전달했을 걸로 제가 관측을 합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네. 김기현 대표의 뭐 대표직 뭐 사퇴나 혹은 울산 불출마를 애둘러서 메시지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려갔을 거라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당대표직은 물러났지만 오늘 본인 SNS에 쓴 것처럼 울산 출마는 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면 이 부분부터 이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 전직 대표가 파열음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저런 분석까지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잠행 중에 만났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아니, 사라질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정권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최악인 거는 네.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 끌어안고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그쵸, 1년 그쵸. 반 만에 지금 서울에서 6곳밖에 못 이긴다고 보고서 나오니까 지금 부들부들하면서 이제 네. 자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그쵸, 한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의미될 거 없습니다. 그럼 주어를 이준석 전 대표로 와볼게요. 아까는 이제 김기현 대표였지만 박원석 의원님,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게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았는데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도 자리에 물러났지만 본인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당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그런데다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게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장제원 의원 거취가 정해지고 김기현 대표 사퇴 가능성이 알려진 상황에 오늘 뭐 언론에다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유턴은 없다는 입장이 아직까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27일 날 본인이 예고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신당 창당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뭐 미지수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이른바 이제 그 뭐랄까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본인이 해왔던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후에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다른 어떤 인적 쇄신으로 큰 폭으로 연결될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 뭐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뭐 거의 신당 창당까지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당에 탈당할 명분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은 조금 별개로 뭐 박원석 의원은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님. 다만 사실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비공개 회동 얘기가 불거지 지기 전에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에게 다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다. 김기현 대표 참을성 많고 일 잘하는 분이다. 이 SNS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과 좀 얼추 맞는 분위기도 있고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그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신당론을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당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게 눈덩이 볼듯이 뭔가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죠. 같이 할 사람이 어제는 2명이었는데 오늘 3사람, 4사람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드디어 이제 신당을 하겠구나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하람 변호사조차도 국민의힘 후보로 순천 의뢰 출마하겠다. 허은하 의원, 그 이준석 그 같이 하는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이 비례대표니까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거다.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냥 시끄러웠는데 전혀 뭐가 알맹이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뭔가 뉴스는 만들어서 그 해야 되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다 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또 저렇게 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거드는 듯한 그 뉴스 생산용이지. 지금 저는 김기현 전 대표가요, 최악의 경우 이 울산 공천을 못 받으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지만요. 이준석 신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예.